자, 그러면 줌 접속 방법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줌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네, zoom.us 홈페이지로 접속을 했고요. 자, 이 메인 페이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이제 무료 회원 가입을 시작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일단 이 회원 가입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방법대로 보통 다른 뭐 포털 사이트 회원 가입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로그인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 자, 로그인 버튼 클릭하고, 네, 제 계정을 한번, 네, 제가 회사 계정을 쓰기 때문에 회사 계정을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 주소, 가입할 때 메일 주소,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 자, 줌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 강사님들이 사용할 회의실의 공통적인 세팅 사항을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줌 화면 왼편에 보면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한번 쫙 해보시면요, 회의에 대한 설정들, 뭐 보안, 회의 예약 이렇게 중분류 카테고리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요 탭에는 기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내용이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뭐 전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전화 기능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 회의하고 기록 부분 위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대기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기실. 자, 대기실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참가자가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대기실에 두고 호스트가 참가자를 개별적으로 수락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실을 활성화하면 참가자가 호스트보다 먼저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설정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기실이라는 것은 그 호스트, 그러니까 강사님이나 운영자가 허가를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을 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요 우측에 있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딱 해주시면 파란 화면으로 이렇게 설정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라고 해서 파란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접속을 해요. 접속을 했을 때 반드시 운영자나 강사가 접속 허락을 해줘야지 그 회의실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를 쓰질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 강의의 어떤 링크 글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사용을 잘 하지 않는데, 이게 이 링크 값 자체가 외부에 좀 공유가 되어 있다, 오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강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참가자를 필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쓰면 단점이 뭐냐면,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혹시나 이제 강의에 좀 늦으시는 그 학습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알람이 계속 떠요. 지금 허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강의 중에 알람이 화면이 뜹니다. 계속 그걸 허가를 좀 해줘야 돼요. 수락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강의하는데 좀 번거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해 주시고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암호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회의 암호를 쓸 건가 안 쓸 건가 라는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접속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회의 그 경로, 접속하는 경로 부분에 이 회의 암호를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요거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부분이 이제 회의 예약 부분인 거예요. 회의 예약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호스트 비디오라고 된 부분은 뭐냐면, 강사분, 호스트라는 거는 강사나
아니면은 교육 담당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 운영자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비디오를 처음에 디폴트로 켜고 시작할 거냐, 아니면 끄고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얼굴이 보여지게 할 거냐, 아니를 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켜고 시작하는 걸로 세팅을 했고요. 그럼 참가자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설정. 예, 이렇게 해서 파란색은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 예, 그래서 둘 다 입장을 할 때 비디오를 켜지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유형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전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호스트가 도착하기 전에 참가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의 보통은 이제 시작을 할 때 강사분들이 먼저 도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일찍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습자 중에서. 예, 그래서 이거를 허용을 하게 되면 강사가 접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의실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설정 옵션이 화면 공유 부분입니다. 화면 공유. 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할 건지 말 건지 설정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비활성화 시켰을 경우 화면 공유를 보통 하니까 활성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를 호스트만 할 건지, 그러니까 강사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학습자들도 같이 할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를 하시게 되면 호스트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세미나 형태를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사실 발표나 강의를 거의 많이 하시진 않고 학생들이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참가자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강의를 하실 때는 호스트만 이걸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에 대해 데스크톱 화면 공유 비활성화 이 부분은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요런 데스크톱 화면들, 전체 화면들을 공유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한 브라우저나 아니면 실행되고 있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한 가지 화면들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 바탕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거냐를 선택해서 설정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활성화를 이게 활성화 시켜 놓으면요, 이 바탕 화면까지 공유되는 것은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호스트와 참가자가 회의 중에 화이트보드를 공유하도록 허용이라고 된 부분은, 화이트보드라는 것은 그냥 흰 그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런 각종 그 메모나 낙서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를 설정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제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회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이모티콘 표시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가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를 비활성화해 놓으면 참가자가 이름을 못 바꾸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시켜 놓으면 참가자가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중 고급 기능 부분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회의실 기능이 있죠. 네, 소회의실 기능은요, 처음에 접속한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들 간의 어떤 토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여 명이서 마이크를 켜놓고 토론을 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집단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한 10개 정도, 뭐 100여 명의 학습자들이 있을 때 한 10개 정도 소회의실을 만들면 한 10명씩, 각 소회의실당 10명씩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10명이서 대화하는 거는 조금 토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소회의실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 옵션은 그런 소회의실을 쓸 건가 말 건가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세부
부분들은 조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 배경 이미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상 배경 화면을 이용해서 프라이버시가 좀 노출되지 않도록 뒤에 있는 배경이나 생활의 어떤 주변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 부분은요, 이 줌 기능이 조금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면서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이런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조금 설정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실에 대한 세팅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 부분입니다. 기록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의 내용,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녹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어떻게 할 건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제 로컬 기록으로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정은 무료 계정입니다. 교육기관 그 인증을 받아서 무료 계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 로코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유료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하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기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회의를 딱 접속을 하면 호스트, 그러니까 강사분이나 과정 운영자가 접속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그냥 기록이 됩니다. 네, 회의 기록이 되고요.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 자동 기록을 해제를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는 그 녹화가 안 되는 거죠. 녹화가 안 되고 나중에 화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녹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녹화 기능이 따로 있고요.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녹화가 시작되는 기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설정이 되는 공통적으로 이제 회의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그런 메뉴다, 설정 메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회의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앞서서 제가 소개를 했죠.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줌 회의실을 만들어야 되고 그 회의에 대한 링크 접속 방법을 안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회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회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회의 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회의 예약을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회의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임의로 제가 1주차 줌 강의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 강사님들을 위한 이렇게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사실 안 넣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와 설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이 강의가 시작되는 시점하고 그 기간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시점은 언제냐면 자, 임의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네, 한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한 2시간 정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일단 이 시점을 갖다가 조금 한 30분 정도 앞당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가 한 2시부터 시작을 된다고 했을 때 그 학습자들이 미리 좀 사전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강사님도 사전에 접속을 미리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학습자들도 사전에 좀 접속이 되어 있고 2시는 딱 학습자들이 접속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앞당겨서 30분 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그러면 한 2시간 강의니까 앞당겼으니까 한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조금 여유 있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일단 3시간 정도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시 반부터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 아이디는 개인 아이디 자동 생성인데 자동 생성으로 보통 하시면 됩니다. 암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놔두시면 크게 문제 없고요. 여기서 보니까 대기실 사용 여부가 있네요. 그죠? 대기실 사용을 체크를 하게 되면 대기실 사용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된 사용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뭐냐면 학습자분들이 줌 계정을 모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줌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접속을 하고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설정을 하겠죠. 설정을 이제 좀 로그인 되신 분들 중에 이분들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만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옵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학습자분들이 줌 가입이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안 쪽에서는 중요한 게 대기실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아까 장단점 말씀을 드렸죠. 장점은 어쨌든 대기실 사용했을 때 장점은 필터링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들. 필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매 방문할 때마다 수락을 해줘야 된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부분은 뭐냐면 호스트 참가자가 있는데, 아까 이것도 그 설정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비디오를 방 접속할 때 켤 거냐 끌 거냐, 요거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켜기라고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옵션 부분에서 뭐냐면, 이런 참가자 입장할 때 음소거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전 참가 사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스트가 접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습자들이 회의실을 들어올 수 있게 허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체크를 해놓으면, 강사가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자들이 그 회의실로 접속이 되는 그런 옵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라는 것은 입장하는 당시에 참가자들이 바로 음소거가 되는 그런 옵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회의실 미리 할당이라는 건 소회의실 사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엔 소회의실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회의실을 미리 생성을 하고 그 학습자들, 방문한 학습자들을 바로 소회의실로 이렇게 입장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자동 기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그 강의에 맞게 구성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회의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생성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 부분들, 이런 편집들이 있죠. 편집을 해서 회의 정보를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앞서서 설정했던 회의 그 설정 내용들이 보이고 이것들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리스트로 다시 나가면 지금 이제 예약된 회의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회의죠. 이 회의에 대한 리스트, 목록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정보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실 개설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남았죠? 이제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접속하는지 접속 방법을 안내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접속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서 회의실 링크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초대 링크라는 게 있어요. 초대 링크. 초대 링크라고 되면 여기 이제 이런 스트링이,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 스트링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초대 복사 클릭을 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회의 초대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요 내용이 복사가 돼요. 이 내용은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자로 혹시나 강사분들 학습자로 온라인 줌 강의 학습자로 참가를 해보셨으면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많이 받아보신 그런 어떤 문구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접속 방법으로 해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자를 보내든지 학습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카톡 단체방을 통해서 초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자들에 대한 그 초대 안내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오늘 줌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줌을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조금 오프라인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줌에 대한 회원가입이 꼭 필요하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이 관리자 화면에서 공통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실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설에 대한 안내 이까지 꼭 해야 된다. 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